사망자도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11명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된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 지난 9일 새벽 이곳 입소자인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었으나 이송되기 전 사망하셨고, A씨는 지난 1일 입소 때부터 발열 등의 증세가 있었고 5일에는 폐렴 증세까지 보였지만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고인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숨졌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항체치료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증상 악화 환자들의 전담병원 전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제 처방 시기마저 놓치는 일이 잇따라섭니다. 항체치료제는 증상 발현 일주일 이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치료시설에서 주사를 주게 되면 보통 이틀 정도면 증상이 호전이 되고, 지난주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돼 전원된 환자는 하루 평균 204명으로 6월 말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전체 위중증 환자 353명 가운데 숨진 A씨와 같은 50대는 약 40%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더는 못 버텨.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보건소도 번아웃. 지금 사진상에서 보게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땀을 닦고 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느껴질지 지금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듯이 병상업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돼야 됩니다. 격리가 아니라 치료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의료진도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 범위에 대한 우리 레케노라주에 대한 투약 범위가 확대가 필요하겠죠. 셀트리온, 제넥신, 코로나 치료제, 백신까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레케노라의 국내외 상용화 확대하는 셀트리온. 백신은 아직 초기 단계, 제넥신은 백신 2, 3 상상 동시 진행, 치료제는 2상에 머물러. 그래서 제넥신과 우리 셀트리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셀트리온도 이제 보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을 임상계획 논의 중이고요.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임상 1, 2상 및 후보물질 공정기술 보유, 트라이링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백신의 역할로서 임상 2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우리가 완료했죠.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파키스탄에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EC에서 정식 승인 10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2달 전에 8월 지금 사용 권고에 대한 부분이 아젠다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달에 우리 셀트리온 레케노라뿐만 아니라 경쟁 약물인 리제네론, 릴리, 그리고 GSK 비어의 소트로밥 전부 다 아젠다에 등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이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0월에 정식 승인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떠한 변동 상황이 또 발생하는지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체킹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지금 백신을 임상 3상, 2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고, 그리고 치료제도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사실 셀트리온과 이 치료제를 비교한다는 거는 사실 많이 크죠. 제넥신 같은 경우 먼저 치료제를 말씀을 드리면 약물 재창출이에요. 뭘 갖고 하냐면 항암제입니다. 첨단 항암제, 면역 항암제인데요. 어떤 거냐면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요, 첫 번째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에요. 바이오 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약의 반감기를 늘리는, 지속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와 더불어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약의 반감기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 바이오텍이에요. 그래서 약물, 제조합 단백질 여기 2개를 놔두고요. 여기 링커,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항체를 2가지를 결합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이 단백질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인터루킨 7을 장착했습니다. 인터루킨 7이 뭐냐면요, 이것도 단백질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서 면역세포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T세포가 있어요. 우리 T세포 알고 계시죠? 킬러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 킬러세포가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프거나 그리고 암에 걸려서 아프거나 내 몸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T세포의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루킨 7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면역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에게 이 하이루킨, 명칭은 기술 명칭은 제품명은 하이루킨이에요. 왜? 하이브리드 FC 기술, 약물 지속 약효 지속성 플랫폼과 이 인터루킨 요걸 장착을 시켜가지고 조합을 시켜서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 기전을 가진 걸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사실 더디죠. 왜? 항상 말씀드리죠. 글로벌 임상을 어디 국내 기업이 해봤겠습니까? 글로벌 임상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 제약 바이오텍은 기술 수출, 제네릭 이 두 개를 가지고 캐시카우를 창출해 왔습니다. 글로벌 임상, 연구 개발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글로벌 임상을 하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고 특허를 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더딜 수가 있어요. 왜? 해본 적이 굉장히 약소하거든요. 임상 1상을 하고 대부분 임상 1상, 2상 그 전에 1상 단계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단계에서 보통 기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임상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금력이냐 그리고 뭐 기술력이나 이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모든 연구개발, 축적된 데이터 시스템이 사실 국내 기업하고 셀트리온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GX17은 임상 2상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넥신에 따르면 면역 항암제로 개발 중이던 GX17은 임상 1, 2상에서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돼 약물 재창출 방식에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게 됐다. 약물 재창출은 다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약물 중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을 환자에게 투여해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넥신은 GX17에 대한 임상 1상을 생략하고 곧바로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에서 충분한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을 승인받은 GX17은 백신 임상과 마찬가지로 현재 변이 감염이 심각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50세 이상 고연령대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210명으로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GX17에 대한 임상시험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상에 머물러 있다. 제넥신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상이 3분의 1 진행된 상황이지만 보다 확실한 경과 확인을 위해 경증 환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임상 방식을 변경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중등증 및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금 투여 대상이 우리 셀트리온과 좀 다르죠. 우리는 경증, 그쵸? 그리고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사실 치료제의 첫 번째 목적은 뭐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치료제의 본연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증 한 단계 나갔죠. 중증 바로 전에 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작용 범위나 투여 범위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임상의 속도가 간다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1년 안에 그쵸? 10개월 만에 임상 2상을 그리고 완료하고 바로 국내 식약처에 임상 2상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죠. 그죠? 긴급사용 신청을 하고 그리고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는 기간에 바로 임상 3사까지 완료한 입지 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나 이런 회사의 전투력에서 너무나 막대한 현격한 기술력과 경쟁력과 그런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제넥신도 굉장히 기술 바이오텍이고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지만 사실 셀트리온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넥신의 그 CEO 오너는 성영철 박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옛날에 포항공대 포스텍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에 몰두한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헬릭스미스에서 저는 바이럼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수 하시는 분들의 CEO분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허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우리 셀트리온과 제넥신이 지금 치료제에 의해서 백신까지 2마리 토끼 잡을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격한 차이가 좀 있겠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실적이 정말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12.8%,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 189%, 190%, 그리고 순이익이 무려 24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정말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에만 172억 원을 올린 간장용제 고덱스 캡슐을 비롯한 기존 제품과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 액토스, 고혈압 치료제 이달빌 등 일본 다케다 제약에서 인수한 제품이 안정적 매출을 올렸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3종의 항체 바이오 시뮬러 제품이 1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0%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반기에 램시마 SC의 국내 상급 종합병원 심사 통과를 마무리하는 등 제품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막내 제약이 실적이 선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고덱스 의미가 깊죠. 대웅제약의 우르사 이 벽을 깨버렸던 셀트리온의 연구개발 능력이 검증됐던 그쵸? 구한서제약의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우르사를 잡아버렸던 셀트리온의 영업력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증이 됐다는 거죠. 제약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항으로 한서제약으로 이제 인수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영업을 했었을 때 리베이트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리베이트를 멈추게 되죠. 그리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좀 곤두박질 치게 되지만 결국은 회사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 고덱스 제품의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셀트리온의 영업력이 더해지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의 성장을 잇게 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의 DNA가 심어졌다는 거죠. 먹는 코로나약 아직인데 속도 올리는 항체 치료제. 그래서 이 기사 내용 요약을 한 걸 보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 목적 허가 변경 신청 중요한 부분이죠. 굳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외래를 통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리고 기존 병원에서 그리고 링겔 맞는 거 수액 정맥에다가 꼽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하고요. 그쵸? 그리고 경구용 치료도 임상 3상 중이다. 연내 이름은 승인 전망에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죠? 천은미 교수님도 항상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SK 승인 국가님이 사용 확대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항체 치료제는 지난해 미국의 릴리 리진을 시작으로 국내 셀트리온이 긴급 사용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단점으로 꼽혔다. 이게 아닌 거죠, 사실은요. 굳이 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 이런 시스템 정말 분명한 교정이 필요하죠. 그쵸?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임상 3상에 돌입한 가운데 먼저 나온 주사제 형태의 항체 치료제들은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레케노라즈가 허가 변경 신청을 했죠. 그리고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 유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죠. 그리고 레케노라 같은 경우에 국내 환자가 투여한 환자는 1만 명 가까이 된다. 부작용이 단 한 명도 얘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죠. 정말 뛰어난 그런 항체 치료제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유효성이 탁월하다. 거기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제품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공장을 지금 풀로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쵸? 현재 1공장 10만, 2공장 9만, CMO 8만이에요. 이종이 1공장 10만을 풀로 지금까지 다른 제품들을 가동을 멈춰놓고 미리 생산해놓고 얘를 가동하고 있다는 거는 경영진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이랬을 때 반드시 치료제가 생산하는 거는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셀트리온, 레케노라주는 반드시 치료제의 시도가 도래하고 이 재고가 아니죠. 생산하고 있는 이 물량이 바로 팔리게 되는 그 시기가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영국의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항체 치료제 소트로비밥도 이제 승인 국가 및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치료제의 시대가 열릴 준비가 지금 나오고 있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풍토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치료제의 시대는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언급드리겠고 자료로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3년 중이다. 이러면은 연내 승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쭉 그래서 가장 앞서는 게 미국의 머크, 그쵸? 그리고 뭐 로슈, 그리고 미국 화이자, 그리고 일본 제약회사 시노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죠. 이 케미칼 먹는 경구용 치료제 이 부작용이나 변이에 대한 부분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얘네들도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 정맥 주사, 흡입형, 그리고 이 케미컬,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흡입형이 가장 경쟁력이 뛰어날 것 같긴 하죠. 그쵸? 유효성, 안정성과 편의성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상태에 따라서 같이 갈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영국 GSK와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공동 개발한 항체 치료제라고 나오죠? 그쵸? 소트로비밥 공동 개발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요. 그쵸? 그리고 릴리도 상하이 준씨와 같이 했죠? 그리고 리제너는 로슈랑 같이 했죠? 셀트리온만이 단일 회사. 그쵸? 단일 회사에서 연구, 개발, 그쵸? 생산, 그리고 임상, 허가까지 모든 걸 다 같이 했다는 거죠. 그쵸? 전 세계 유일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제품 경쟁력이 뛰어난 거는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치료제 시장이 도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1공장에서 지금 풀로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반드시 없어서 못 나가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펀더멘탈이 과거 대비 미래가 상승하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가 바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다. 시차를 두고. 이게 투자의 진리입니다. 삼바가 100만 원이 넘었죠. 근데 삼바는 펀더멘탈과 너무 괴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삼바는 CMO, 펀더멘탈 실적이 좀 좋게 나왔지만 실적 펀더멘탈 대비 사실 삼바는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투자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펀더멘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제품 경쟁력, 회사의 본래 가치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원래 개인 투자,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이머징 마켓 매출 3배 이상 올라갔다는 소식이죠. 수익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6개국 3반기 매출 503억에서 1399억 원, 중남미 오세아니아에서도 1년 새 매출 2.8배 껑충 뛰었다. 약 3배 가까이 뛰었다는 그런 소식이죠. 수익이 다각화되고 있고요. 원래 셀트리온은 유럽을 먼저 뚫고 미국과 유럽, 제일 중요하긴 하죠. 얘네가 중심, 두 개의 심장이었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서 이제 매출이 커져나가고 있다. 결국 매출이 분산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심장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계속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머징 마켓 매출 변화를 보게 되면 아시아도 급성장하고 있죠. 일본도 지금 허준마가 50%, 오리지널 제꼈고요. 그리고 램시마도 20% 가까이. 일본은 전 세계 국가 부채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재정을 당연히 지금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바이오시밀러는 대세일 수밖에 없죠. 거기서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최고의 경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나중에 떠날 수 있을 것이고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전 세계 뭐 중남미, 그리고 뭐 중동, 뭐 그리고 뭐 남미, 그리고 뭐 지금 뭐 캐나다, 뭐 지금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호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 셀트리온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만으로는 역부족, 델타 확산의 치료제의 중요성 커지나 델타 변이의 미 신규 확진자 13만 명 넘어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 나와 셀트리온 레케노라 2호 국산 2호 치료제 주목. 이제 2호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전 세계 빅팜들과 바이오텍들이 개발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하늘의 별을 따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 셀트리온이 해낸 거고요. 지금 델타 확산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 상황에 있죠. 그게 델타도 있지만 변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백신이 기본적으로 예방 역할에 대해서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상당히 체킹이 필요하죠. 왜? 감염 경로가 코끝, 피부, 호흡기, 코에
상피세포통에 감염이기 때문에 백신은 항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감염 공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변이에 대한 부분. 그쵸? 세 번째, 변이에 대한 중화능이죠. 항체. 세 번째, 항체 지속력이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이 항체 지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건 이미 검증이 났죠. 그래서 치료제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다시 한번 언급드리죠. 1공장을 24시간 풀로 10만 리터를 레케노라로 가동하고 있죠. 이게 매출로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셀트리온의 실적은 무척 기대가 되죠.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삼성전자가 0.27, 약박권에서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폭도 컸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바이오 섹터에 조금 자금이 몰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섹터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하락 그런 물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셀트리온은 오늘 약보합, 셀트리온이 0.54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본연의 길을 가면 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셀트리온은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소식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항상 지금도 방송하는 내내 말씀을 드리죠.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증시의 변동성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 파고를 다 거쳐 나가면서 기업의 가치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방송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언급드려왔던, 어떠한 폭풍과 파도가 밀려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안전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만 않으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스 오늘 100만 원이 넘었죠. 그쵸? 삼성바이오스 부러워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얘네 제낄 거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요. 왜? 펀더멘탈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얘네 우리 CMO 물량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CMO 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도 없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펀더멘탈과 다르게, 자 이렇게 볼게요. 유통 물량이 지금 75% 고정 물량이 있고요. 유동지수 비율이 24.78%예요. 과연 이게 다 유통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물량을 가지고 얼마든지 알고 계시겠지만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펀더멘탈과 또 다르게, 그쵸? 이 물량이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는 좀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롯데지주도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있고 예전에 LG의 버만파터스도 있었겠지만 주로 주식 투자는 펀더멘탈, 기업의 본래 가치, 제품 경쟁력, 경제적 해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 보통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래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가치가, 얘가 지금 100만 원을 부여받지만 아마 상대도 되지 않게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값어치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차례는 더 크게 큰 그림에서 돌아올 거예요. 왜? 주식 투자에서, 자본주의에서 그 부분은 증명되어 왔으니까. 삼성전자,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를 끌어왔죠? 그쵸?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영국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100년 동안 지배했는데 삼성이라고 반도체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까 하고 이병철 삼성의 창업자가 반도체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바이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전체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의 역할이 정말 커지겠죠. 그래서 쌈바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큰 그림에서 옵니다. 장기 투자,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10년에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시간은 도래합니다.